푸른밤 종현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을 먼저 한다면 당신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다면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해두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하다 보면 나중엔 해야 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근데요, 알면서도 우린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글쎄요. 어떤 일이든지 좋아서 해야 오래가죠. 해야 해서라는 이유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꼭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10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MGMT의 Kids 이었습니다. 아우 좋아. MGMT 오랜만에 또 소개해드리는 것 같네요.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이게 정말 겹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이거 되게 쉬워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걸 둘 다 하려면 그냥 잠을 안 자면 돼요. 잠도 자고 싶다면 헤르미 누나한테 부탁해서 시계 빌리시면 돼요. 나 그거 너무 필요해. 그 시계 있었으면 좋겠어. 헤르미 언니 시계 있잖아요. 시간 돌리는 시계. 그래서 동시에 호그와트였죠? 그 학교. 호그와트에서 동시에 수업 3개씩 듣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 되게 어려운 주제고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고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해요. 디어 클라우드엔 안시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남은희, 박인환, 곽은태 등 출연하는 뮤지컬 서울 1983년에 초대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메인 타이틀 픽처스, 플랜 한국위원회, 인터파크 투어, 주식회사 좋은 건강, 페이코, 피자의 땅, 세종, 글로리아 교육재단, 신신파스 RX, 카오 글로벌, 아우디 코리아, 환인제약, 갤포스, 평안 LNC PAT,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대성 셀틱 보일러, LCT, PFV, KDB 대우증권,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이 시간에 좀 라디오 들으면서 혼자 계신 분들 좀 위로받으시라고 가져온 노래입니다. 박재범의 솔로인데요, 이게 노래 제목이 솔로인데 되게 가사 내용이 재밌어요. 솔로이길 바란다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이제 가까워지고 너에게 대쉬할 수 있도록 네가 솔로이길 바래,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사도 재밌고. 예전에 얼마 전에 박재범 씨가 그래서 이 SNS에 솔로이길 바라는 사람에게 뭐 해시태그에서 뭐 올려보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박재범 씨는 의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해시태그에서 올려보자라는 의미였는데, 좀 저주의 너 솔로이길 바래라면서 좀 저주의 이런 뭔가 마치 뭐 이 편지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뭐 그 행운의 편지처럼 너 솔로이길 바래 이런 느낌으로 막 퍼져서 더 재밌는 일이 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해요. 멜로디도 되게 좋고요. 그냥 박재범 스타일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곡이고, 차차라는 그 트랙 메이커, 프로듀서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아라는 곡이었나요? 좋아 이후의 곡이었던 건가? 차차씨와 이전에 함께 했었던 곡도 또 있어서 비슷한 느낌의. 자, 노래 들어보죠. 박재범과 후디가 함께한 솔로 듣겠습니다. 솔직할게, yeah. 나 조금 당황했어, yeah.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나한테, yeah. 지금 어쩔 줄은 몰라, 나 원래 반대 입장이야, yeah. 나를 만나려고 다 뜯을 서 있는데, 근데 네가 나타나서 멘붕 상태야. 내 자존심 갖다 버리고 I don't care. 널 갖고 싶어 baby.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친구들이 바보라고 해도 I don't care. 갖고 싶어 baby. 솔로이길 바래. 나도 얼마 전에 싱글 됐으니까 너를 너무 원해. 제발 솔로이길 바래. 내가 바쁘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하루에 뗄게. 제발 솔로이길 바래. 진심인 듯한 널 볼 땐 baby I'm a solo from now. 모르겠어 진심인 건지 한순간의 착각인 건지 I don't know. 왜 날 갖고 싶어 baby.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널 만나려고 줄을 서 있는지 I don't know. 그래서 부르네 yeah. 나 괜찮아 그냥 솔로이길 바래 girl. Aladdin and Jasmine I'll show you a whole new world. Magic carpet we all a tie girl. 걱정하지 마 따라와 우리 보여줄게 많은 girl. 콩깍지는 아닌 것 같아. 이름도 모르지만 baby 사랑해. 내 뜻난 you I just wanna know your name. 첫 번째는 아니어도 마지막이 되죠 baby. 나도 얼마 전에 싱글 됐으니까 너를 너무 원해. 제발 솔로이길 바래. 내가 바쁘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하루는 뗄게. 제발 솔로이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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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이길 바래.
박재범의 솔로 듣고 오셨습니다. 그쵸? 솔로이길 바래 하는데 뭔가 느낌이 뚱해지는 기분이 들죠? 내가 솔로이길 바란다고? 그래요. 가족들 사연 좀 더 볼게요. 김수미님, 학교 축제라서 동기들이랑 더 놀다가 오고 싶었는데 통금 때문에 저만 집에 왔어요. 신나게 더 놀고 싶었는데 으아, 통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 통금 없애는 방법 없지 않아요? 이거는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통금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애초에 잘 모르겠는데 통금을 없앨 방법 없어요. 만약에 내가 통금을 만들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통금을 만드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대부분은 좀 위험해서 혹은 뭐 너무 늦은 시간에 있다 보면은 뭐 어떠한 좀 치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아들, 딸에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나 부모님과 얘기를 잘 나눠보시는 게 먼저. 그리고 내가 왜 통금을 없애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신나게 더 놀고 싶으니까 1시간만 밀어줘요. 뭐 이런 타협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옥주님,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슬플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요즘 자꾸 억울한 감정이 드네요.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억울한 감정, 뭐 좀 그런 슬픈 감정들이 막 차오르실 수 있는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스스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무언가를 진행하는 일도 많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지만, 그런 행동이나 결과물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다른 어떤 것들,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하기에 좀 더 편한 스텝을 주기도 하거든요. 남들의 인정들이. 근데 옥주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뭔가 행복을 찾는 데 중점적으로 몰려 있다면 그것을 첫 번째로 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요. 7378님, 23살 직업 군인인 저와 22살 은행원인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그럼 여자친구는 조금 더 같이 있자며 차 안에서 같이 라디오를 듣는데요. 항상 자네요. 우리 연재 참 예쁘네요. 근데 맨날 자. 헤헤. 좀 읽어주세요. 좁아터진 제 차 말고 집에 가서 편히 자라고요. 라고. 아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마저도 이제 좀 집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남자친구가 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좁은 차도 나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넓은, 편안한 장소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차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데이트한다라. 0845님, 푸른밤을 처음 청취해봐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간 근무를 하니 라디오 들을 기회가 생기네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눈치도 많이 보이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일도 잘할 수 있겠죠. 제가 마음이 조급한 건지 남들의 뒤처지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걱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급함이라든지 어떠한 뭐랄까 이 열등감 혹은 뭐 불안함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0845님의 마음을 정말 10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급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 잘 마무리하시고요. 힘드실 테니까 푸른밤 노래 들으시면서 좀 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죠. 아프로디노의 휴, 그리고 WN 웨일의 소년 마법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터벅거리네. 어제와 같은 내 기억들은 고개를 땅에 묻고 길을 걸을 땐 넘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문득 바라본 하늘은 내게 그게 바라본 세상이냐고 물어. 대체 어쩌라고 누가 좀 말해줄래. 제발 어디라도 기대 싣고 하나 있으면 좋겠네. 내일보다 나은 오늘이 될까. 어제와 같은 이 불면증 버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날. 하루도 하루 쌓여만 가네. 문득 다가온 안개 속이길. 그게 다가올 세상이냐고 물어. 대체 어쩌라고 누가 좀 말해줄래. 제발 어디라도 기대 싣고 하나 있으면 좋겠네. 매일 같은 길을 터벅거리네. 어제와 같은 내 기억들. You can do magic. 단 한 번의 손짓에 고운 빛 가득 나의 마음 속으로. Heartache, 달콤한 아픔들. Yes, heartache, 그리움의 상처들. 믿을 수 없는 마치 마법과 같은 일. Love is like a magic. 하늘을 나는 꿈에
like a magic 하늘을 나는 꿈 magic like a superhero magic 가장 아름답고 멋진 love song 사랑 함께 나눌 웃음 사랑 함께 나눌 눈물 사랑 가장 아름답고 멋진 love story You are my hero 나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항상 지금 그 모습으로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표현해내는 방법도 다르고요.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가을을 바라보는 시선도 저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가을을 바라보는 이분의 시선도 궁금한데요. 선곡으로 대신 대답을 해주시겠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같은 와인이라도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같은 노래도 이분이 선곡해오고 설명을 해주시면 또 다를 수 있죠. 선곡 소믈리에 나인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선곡 소믈리에. 근데 소믈리에는 정확히는 맛보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오, 그거 아니에요? 그 소개해준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네, 이렇게 그 맛보고 골라주는 사람. 골라주고 그런 사람들 소믈리에라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음. 와인 관련 직종인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전에 그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되게 나도.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 마시면 갑자기 들판 펼쳐지는 그 그죠, 거잖아요. 들판 펼쳐지고 막 양탄자 네, 타고 네. 막 기억나요. 거기 있는 소믈리에들끼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는데 같은 걸 말하고 낡은 양탄자 근데 둘이 동시에 말하고 아유, 그래서 와인을 마셨는데 낡은 양탄자가 보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게 그건 정말 진짜. 진짜 초감각 아닐까요? 초감각? 새로운 육감. 새로운 감각인 거겠죠. 네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상의. 네. 되게 그래서 신의 물방울 전 그래서 한 끝까지 못 보고 보다가 말았어요. 저도요. 계속 너무 똑같아서.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나는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 어쨌든 그래요. 대신 그래도 음악 선곡은 또 나인 씨가 네. 기가 막히게 설명과 함께 또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또 어떤 소설가의 말을 또 인용을 해서 함께 또 나눠봤는데 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이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제 낙엽이 되는 색이 변하는 그 네. 순간을 보면서 두 번째 야. 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실 잎은 꽃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꽃이 아닌 잎이 꽃이 되는 거잖아요. 어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 소설가죠. 그죠. 네. 멋집니다. 어쨌든 자 나인 씨에게 가을은 어떤 존재인가요? 가을이요? 음. 조금 두려운? 왜요? 전 일단 추워지는 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좀 이제 추워지고 그러니까. 네. 이 추워짐에 따라 마음도 좀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두려워서 가을은 좀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계절. 네. 가을하면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도 좀 뭐 추위나 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발라드들이 그래도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가을하면? 그쵸? 뭔가 그쵸? 가을의 색상, 음악적 색깔인 것 같아요. 발라드가. 네, 그래서 저는 가을로 선곡을 하면 진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발라드로 네. 좀 좋은 곡들로. 네. 그럼 오늘은 무슨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 가을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가을 시선이라는 주제로 한번. 노래 제목 같은데요? 가을 노래 시선? 제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 제목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재밌더라고요. 네. 가을을 보는 시선으로 여러 가지 노래를 한번 같이 만나보셨으면 해서. 그리고 가을을 바라보는 시선. 네. 아까 얘기한 소설가의 시선은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했었어요. 그렇죠. 나인 씨가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뭐랄까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시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곡으로 또 함께 하는지. 네, 일단은 이분 노래는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굳이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름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에 이 사람의 노래를 정말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가을이 왔으니까. 네. 트럼펫 주자이자 재즈 보컬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챗 베이커의 Let's Get Lost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Let's Get Lost. 그죠? 챗 베이커.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챗 베이커의 Let's Get Lost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 음,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죠. 그쵸. 좀 무신경한 사람 좋아해요? 저요? 엄청요. 어떤 식으로 무신경한 거 좋아해요? 저처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자기한테 무신경한 사람. 종현 전 씨한테. 남한테 무신경한 사람이요. 남한테 무신경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렇구나.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좋아할 것 같고. 아, 종현 씨는 정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죠. 네. 자기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 말고는 다른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작가님들이 끄덕끄덕. 맞아, 얘는. 아, 요즘에 좀 그래요.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기 성애자. 근데 저는요, 자기 성애자들이 약간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혐오도 되게 심해요. 그렇구나. 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종현 씨는 혐오도 심하네요. 좀 그 옆에 있으면 힘든 스타일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관심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랑 친해지면 그 사람 좀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까지. 네. 어쨌든.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챗 베이커 목소리가 저는 약간 무신경 맞아요.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저 좀 좋아요. 그래서인지 이 챗 베이커의 음악이 쿨 재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진짜 무신경한 데서 오는 매력은 이 남자가 가장 저는 목소리로는 이 남자가 가장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쿨하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트렌디한 표현이니까. 네. 요즘에도 근데 되게 쿨한 어떠한 애티튜드가 무심한 어떠한 그런 것들. 음악적으로도 그게 무심한 어떤 것들이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보컬이 되게 쿨한 것 같아요. 현 시대에도 딱 맞게. 이 보컬의 스타일. 네. 뭔가 무심한. 챗 베이커의. 네. 아직도 들어도 그러니까 세련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챗 베이커는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막 오빠 부대 막 있고 사실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도 있으니까 뭐 엄청 잘생겼잖아요. 네, 그죠, 포마드 그죠, 기름 그죠. 딱 바르고 멋진 수트 차림에 트럼펫 주자니까 이제 트럼펫도 같이 불면서 네.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추천할 만한 음반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챗 베이커 싱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그건 아예 이 남자 노래만 하는 그런 앨범인데 그거 들으시면은 재즈 입문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아니야 난 명반을 듣고 싶어 하면 Deep in a Dream이라는 My Funny Valentine이 수록된 앨범 그거 Deep in a 들으시면 Dream.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챗 베이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네. 자,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그쵸. 두 네. 번째 노래는 여성 보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네. 하는데요. 리엔 라 하바스라는 여성 보컬의 하바스. 노래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하바스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발음이 너무 멋있네요. 그죠? 뭔가 되게 음악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하바스. 되게 더운 나라 사람인 것 같고 막. 이게 하바나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바나라는 곳이 또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색이 진한 그쵸. 곳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색이 진한 곳이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근데 이분은 또 영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네. 자, 노래가 Lost and Found. 맞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리엘라 하바스의 Lost and Found 듣고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소울풀하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믹스 자체도 되게 앞서 얘기한 챗 베이커처럼 되게 쿨하네요. 무심하게 믹스했어. 대충 한 것 같지만. 되게 뭐 엄청 피크 뜨는 거 맞아요. 그냥 뒀어요. 네. 그대로. 그러니까 보컬 피크가 뜨는데 피크가 뜨면 이제 소리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들으신 분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 내에서의 소리가 내에서의 소리가 아닌 네. 거니까. 네네.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대로 넣었다라는 건 쿨한 거죠.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했으니까.
부럽다. 좋다. 근데 어찌 보면 네. 그 어떤 틀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한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런 이런저런 틀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갔을 땐 뭐 코드가 이렇게 빠져야 돼. 여기서 이런 코러스가 나와주는 게 좋지. 네. 아니면 이건 믹스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강박으로 생기면서 생기죠. 좀 뭔가 거기에 갇히기 시작하면 맞아요. 되게 슬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멋 없어지는 것 같아요. 멋이 없어져서 문제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깼을 때 그 깨어지는 순간을 전 대중들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좀 질린달까요? 재미가 없어지는 건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엘라 하바스는 오랜만에 들은 되게 색다른 믹스와 또 음악 스타일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괜히 고맙습니다. 왜요? 골라오셨으니까 제가 감사하죠. 일단 리엘라 하바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89년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막 되게 많고 이렇진 않아요. 그러게 저보다 한 살 위네요. 그쵸. 그리고 정규 앨범이 2장이 있는 솔로 가수인데 아직까지는 막 되게 성공한 아티스트는 아니라서 네. 좀 생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뭐 예전에 데뷔 전에는 팔로마 페이스의 백킹 보컬로 참여한 이력이 또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보도 자료에 의하면 뭐 스티비 언더, 프린스 뭐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도 했으며 뭐 네오소울에 걸맞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네오소울적인 면이 강하고요. 저는 굉장히 코린 베일리레가 많이 생각이 네네. 났었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일단 어찌 보면은 소울풀한 보컬리스트들이 떠오르면 코린 베일리레가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봐요. 막 소리 지르는 보컬은 아닌데 좀 이렇게 담담하게 어쿠스틱한 느낌이 있으면서 네네. 소울이라서 이제 코린 베일리레가 생각이 난 것 같은데 10살 차이예요. 이 코린 베일리레도 역시 영국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이 리안나 하버스가 분명히 음악을 들었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저 혼자서 추측도 해봤고요. 자, Lost and Found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네, 이 노래 2011년도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노래만 딱 들었을 때는 훨씬 그전 음악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굉장히 옛날 음악 같죠. 뭔가 느낌이. 네오소울 장르에 조금 걸쳐있는 그런 노래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처럼 악기 구성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도 그렇고요. 옛날처럼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또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들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리엘라 바스의 노래까지 듣고 왔고요. 네. 다음 곡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뭔가요? 다음 곡은 진짜 멋있는 곡인데요. 왜요? 이 노래가 오늘의 척추이려나? 이 노래는 무반주 노래입니다. 멋있어. 벌써. 이미 멋있죠. 이미 멋있죠. 무심해. 쿨해. 그래요, 맞아요. 쿨해요. 정말 너무 쿨해서 좀 얼어붙을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차가운 가을 시선. 맞네요. 전 이 곡을 그 원곡으로 들은 날이 기억이 날 정도로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자 혼자서 아무 리듬 없이 무반주로 리드미컬한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흡입력이 강합니다. 아마 아신 노래일 거예요. 수잔 베가의 탐스 디너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보컬 네. 뿐인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어려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곡.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얘기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수잔 베가의 탐스 디너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지 않는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덕시 클럽 오늘은 가을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수잔 베가의
탐스 디너 그렇죠. 들었는데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쓰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리메이크도 된 적이 있어요. 음. 그 제가 알기로는 힙합 샘플링에도 쓰였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노래 자체가 주는 그 멜로디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리메이크가 돼서 막 랩 나오는 노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프로그래밍만 해서 낸 적도 있었고요. 어떤 다른 그룹이. 근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서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다 좋아지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좀 이 편곡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 나가는 중에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 네. 그럼 이거 편곡 크레딧은 뭐가 붙었을까요? 막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네. 없을지도 몰라. 뭐 그가 아니야 빼는 것도 음악이라고 편곡 넣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근데 왠지 저는 편곡이라고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아무것도 넣지 말자 빼자라고 얘기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겠네요. 그러겠죠. 네. 와, 그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겠다. 어쨌든 네네. 그래요. 수잔베가의 목소리가 그렇게나 매력적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또 낼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내한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셨죠. 59년생이시니까. 네. 근데 이 노래를 했을 때만 해도 정말 그 외모가 소피 마르소라는 그 배우 알죠? 네네. 그 여배우랑 정말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유러피안의 마스크를 가진 그런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근데 미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굉장히 반전이었고요. 이분은 일단은 포크 음악을 굉장히 잘하세요. 루카라는 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자, 수잔베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활동을 지금도 얼마 전에 내한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활동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네. 이, 데뷔가 85년도네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보면 되게 낯설지 않나요? 그러게요. 85년은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몇 살인지 얘기 안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수잔 베가의 탐스 디너라는 노래 듣고 수잔 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 이분은 음. 이 곡 말고 또 한 곡만 더 추천해 준다면 어떤 곡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래가 87년에 발표한 2집 앨범의 첫 네. 트랙이에요. 네. 근데 그 바로 다음 트랙이 이제 루카라는 곡인데 저는 일단은 수잔 베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곡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루카라는 곡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루카라는 히트했었던 곡이라는 그렇죠. 그 노래를 추천하고 싶고요. 일단 탐스 디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탐스 레스토랑트라는 곳이 있대요. 네. 뉴욕에 있는 그 음식점 이름인데 거기서 가사를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식당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짜 영화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사도 찾아보시면은 좋으시겠지만은 영화적이고 또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러니까 있었던 식당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되게 눈에 그려지는 가사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컬처 쇼크를 줬었던 그런 그런 곡인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수잔 베가의 탐스 디너 듣고 오셨고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곡은 가을 남자 하면 이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 남자. 맞죠? 맞습니다. 가을 남자죠. 봄 이 남자 남자 완전 아니고 에이, 봄이라뇨. 무슨 그죠? 봄에는 이 사람 봄인 계절이 오면 네. 가을인 나라로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왠지 봄이 가을에 오면, 태어났을 것 같고 그죠? 맞아요. 데미안 라이스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죠. 이 앨범이. 네. 그래서 제 20대 초반을 거의 이 앨범으로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라는 이 데미안 라이스의 데뷔 앨범인데 네. 첫 트랙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라이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되는 노래인 거죠. 델리케이트라는 곡입니다. 그 오라는 앨범에 나인 크라임스 있었나요? 나인 크라임스는 바로 다음 앨범. 그 다음 앨범이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이에요. 나인 크라임스요? 피아노 전주로 시작하는 그렇군요. 어쨌든 데미안 라이스의 네. 델리케이트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데미안 라이스의 델리케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우, 데미안 라이스는 진짜 데미안 라이스네요. 그쵸. 언제 들어도 감성이 언제 되게 짙어요. 이게 1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뭔가 본인의 색을
네.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친구들 중에 네. 20대를 지금 나고 있는 음악 하고 싶어하는 지망생들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사실 음악이란 장르도 그렇고 이 직업 자체가 워낙에 뭔가 데뷔하기 힘든 네네. 처음에 시작하기 힘든 직업인데 너무 절망하고 있으면 저는 꼭 데미안 라이스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이 앨범은 데미안 라이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때 나온 앨범이에요. 네. 사실 20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그렇죠. 가끔씩 그 20대 친구들이 자기가 그때 시절에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일까요? 제가 네. 20대니까 나인 씨도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 뭔가 뭐 남들과 다르고 싶고 나는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나는 더 잘했으면 좋겠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면 뭔가 괴리감도 더 생기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건가? 그치. 라는 이제 본질적인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혹시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잎이 꽃이 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네네. 가을 원래 잎은 꽃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름엔. 그렇죠. 저는 누구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잘 여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 건가. 그래요. 데미안 라이스의 입장에선 저는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30살에 첫 앨범을 냈다면 그렇죠.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요. 네. 자, 데미안 라이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아티스트이니만큼 네. 그의 음악도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델리케이트를 굳이 꼽아오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을 시선에 그렇죠. 이 곡이라니. 오, 맞아요. 사실 블러스도터라는 곡이 너무 유명하고 그렇죠. And so it is 이것만 들어도 다들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꼽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 곡이 더 소중한 게요. 이 앨범이 사실은 저한테 의미가 있거든요. 블러스도터라는 곡보다. 네. 왜 이 앨범을 들었을 때가 한창 그 디어 클라우드라는 제가 속한 밴드가 시작되기 시작할 결성할 때 당시였어요. 네네.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그래서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밴드가 되자 뭐 이런 용린 씨랑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당시에 뭐 영국 유학을 다녀온 이랑 씨랑 이 앨범을 들으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추억이 또 서려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앨범의 첫 트랙이 델리케이트라서 처음에 딱 그 기타 전주가 시작될 때 네네. 다시 옛날에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전 특별히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노래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곡,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죠. 그죠. 맞습니다. 어떤 곡이죠? 이 곡이 정말 명곡인데 데미안 라이스 하면 블러스도터이듯이 이분에겐 이 노래죠. 근데 다른 노래를 굳이 안 가져오고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이 노래는 그래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서 네네. 마지막 곡으로 어울립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 골라왔어요. 이 노래 좋아요. 이맘때 꼭 들어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트 들어가면 재즈 차트에 항상 상위권에 이 노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자,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 듣고 오겠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무 좋은 노래. 일단 광고 음악으로 유명해진 곡이고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 100곡 중에 들어가는 곡이 아닐까.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래요. 그 레이첼 야마가타 재미교포 3세. 그쵸. 아버지와 이탈리아계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도 여러 가지 인종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마스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죠. 네네. 네. 저는 이 앨범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첫 앨범이었죠. 레이첼 야마가타의 첫 데뷔 앨범에 실린 곡이거든요. Baby Your Love가. 네네. 이 앨범도 참 많이 들었던 게 2004년에 아마 데뷔를 하셨을 거예요. 그해 가을에 정말 많은 술을 마시며 이 노래가 음악을. 술과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Baby Your Love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살짝 상상했어요. 네. 어떤 종류죠? 싱글 몰트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좀 센 거? 센 독주랑.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컬리스트로서도 네. 그리고 송라이터로서도 굉장히 훔치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곡을 너무 잘 썼고 가사도 너무 멋진데 목소리 또한 너무나 편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에 드럼 연주가 진짜 멋지잖아요. 두둥. 네. 무심하네요. 삼박자. 이, 삼박자. 이거 되게 네. 가을 시선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요? 이 비비 유얼럽의 무심함. 결국엔 오늘 다 무심함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시작할 때 두둥 둥 뭔가 되게 고상한 삼박자가 되게 고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왈츠나 원래는 왈츠도 그렇고 네. 어떠한 뭔가 국가에서 오래된 음악들인 경우에 삼박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국악도 그렇고 네. 그 삼박자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삼박자 리듬 딱 들으면 뭔가 저는 고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아한 느낌. 근데 그 그렇구나. 삼박자만 나오니까 되게 우아한데 무심하니까 또 음악적으로는 더 멋있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좀 그런 그렇군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저는 터덜터덜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들고. 어쨌든 좋은 노래 좀 같이 들어봤고요. 네. 레이첼 야마가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나인 씨는? 오늘은 선곡들이 이래서 그런지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낮에는 그래도 아직 좀 뜨겁죠. 맞아요. 햇살이 뜨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내려앉은 기분? 뭔지 알죠? 알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여름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 나인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래는 스티비 원더의 제 가을 끝판 리본 인 더 스카이 진짜?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오랜만에 찾은 미용실. 너무나도 앳된 미용사가 종종 걸음으로 머그잔에 커피를 내왔다. 그리고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내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고마운 손길에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몇 살이에요? 저요? 19이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올해 수능은요? 저는 수능 안 봐요. 어리석은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이 오히려 명랑하다. 19의 그 친구는 아직 자기가 부족한 게 많다고, 그래서 자주 혼나고 손님 대하는 것도 참 힘들다고, 매일 발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 근데 제일 힘든 건요,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배우는 게 재밌어요. 19살의 나는 1등만을 원하는 학교가 싫었고, 경쟁해야 하는 친구들이 싫었고, 기대하는 선생님이 싫었다. 그런 삐뚤어진 마음 때문인지 그해 나는 수능을 망쳤다. 수능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가라앉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만 싶었다. 그때 아빠가 두고 가신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신영복의 나무야 나무야. 아빠가 접어놓은 페이지를 펼쳤더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밑줄 그은 행간을 읽어나갈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19살의 나는 발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정성을 다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4계절이 지나고 한 뼘 더 자라서야 나는 대학에 진학했다. 올해 11월 12일은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에게도 사회 현장에 있는 고3에게도 학교 밖 19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가 꿈꾸는 많은 날들을 위해 참 중요하고 소중한 하루일 것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새 출발점에 서 있는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며 아침에 일어나 곱게 정리한 이불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런 생각을. 내가 사라졌으면, 내가 사라진다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없었던 듯이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는 살고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기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게 잠들어버린 창밖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사라졌으면, 내가 사라진다면 잠깐이라도 이 자리에 없었던 듯이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는
하루의 끝, 오늘은 임지연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임지연님이 신청하신 옥상달빛의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였습니다. 이 노래가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가사를 쭉 들어보면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공감하고 들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좀 공감도 하고 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능을 안 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보통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서 이제 자퇴를 해서 그 이후에 검정고시를 봤던 사람의 입장이고 그 이후에 수능을 안 보고 1년 정도 있다가 그 대학교를 갔거든요. 글쎄,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또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길인데 가는 방향이나 좀 서로의 꿈에 대한 어떤 목적지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다 길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함은 있죠. 남들은 나와 같지 않을 텐데 어쩌지? 나 어떡하지? 좀 뭐랄까 내가 보고 예로 삼을 앞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니까 선택은 내가 잘해서 좀 후회 덜 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지연님 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서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게요. 권현지님. 쫑디, 저 요즘 가을 타는지 너무 무기력하네요. 뭘 먹어도 허하고 하는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막 뭘 사고 싶고 돈 쓰고 싶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이 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쫑디는 무기력할 때 어떻게 이겨내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 무기력할 때 그냥 있어요. 무기력하게 다 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되게 많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넘치게 끌어모아 놓는 편이어서 항상 무기력함이 와도 일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로 일을 해요. 뭘 해도. 근데 저는 사실 무기력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나쁘다고 또 생각 안 해서 좀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 그래서 좀 모르겠는데 이런 감정들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서 저는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해요. 할 걸 다 하고 또 뭐 돈 쓰고 싶고 막 현지님 그러시다면 가능한 선 내에선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면, 만약에 그걸 한다면, 돈을 써서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무기력을 내쫓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는 감정들을 그렇게 내쫓는 편은 아니어서 어쨌든 죄송하네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은 제가 어떻게 드릴 게 없습니다. 4678님, 첫사랑이 결혼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들에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그를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곳에 가는 게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게 들킬까봐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거 보내며 마음이 좀 나아질까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되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여서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야 한다. 씁쓸하네요,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되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그냥 결혼식에 가고 애써 괜찮은 척 막 하겠지만 티 나도 그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노력을 할 만큼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678님도 좋은 인연이어서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양다효주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한 장 삭제했는데 이상하게 사진 폴더 전체가 삭제됐어요. AS 센터 가면 다 복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진인데 걱정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복구 안 되나요? 요즘에? 복구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요즘에 뭐 이메일이랑 연동해놔서 막 하는 경우들도 있고 컴퓨터랑 연동해서 백업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AS 센터 가셔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컴퓨터나 다를 것 없어서 휴대폰이 복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네요. 이진희님, 공부하느라 힘들어야 될 때에 안 힘들어서 힘든 여고생입니다. 친구들끼리 견제가 너무 심해서 답답해요. 털어놓고 싶은데 푸른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요. 친구들끼리 견제가 심하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또 시기가 이렇게 되면 나의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나의 경쟁 상대인 거잖아요. 진짜 엄밀히 따지면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이지만 또 성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니까 그 등급에 이제 또 나의 경쟁 상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친구들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리시고 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힘내십시오. 0901님, 쫑디,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뇌 수술을 하느라 머리를 밀게 됐어요. 수술은 잘 마쳤지만 머리를 민 모습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언니를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언니한테 가발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써본 적도 사본 적도 없어서 걱정이 돼요. 언니한테 잘 어울릴 예쁜 가발 잘 고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수술 잘 마쳤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가발을 사주는 0901님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언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머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대외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많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0901님이 많이 다독여주시고 회복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님, 남편은 야근한다고 하고 중2 아들은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고 저 혼자 잘 수가 없어서 라디오 들으며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과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멋진 가족분들 두셨네요. 중2,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열심히 밤새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점수 그렇게 좋게 안 나와서 난 안 될라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그 다음 시험 성적도 비슷해서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막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처럼 돼요. 저처럼 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9178님, 급격히 날씨가 쌀쌀해지니 따뜻한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순댓국, 설렁탕, 감자탕 뭐 이런 음식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설렁탕 한 그릇 했네요. 쫑디는 쌀쌀해지면 땡기는 거나 생각나는 음식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은 추워지면 뭐 붕어빵? 뭐 이런 것들? 군고구마? 뭐 국화빵? 계란빵? 뭐 이런 거 거리 음식들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묵 국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감자탕 먹었는데 감자탕 좋아요 저.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듣겠습니다. 나라라 나라라 오예예 오예 나라다 오예 오예 그대의 익숙함이 항상 미쳐버릴 듯이 난 힘들어 당신은 내 귓가에 속에 내게 멈추지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 난 기다려 그 어떤 말도 이제 우리 스쳐가 앞서가 나의 모습 뒤로 너는 미련 품고 서 있어 언젠가 내가 먼저 너의 맘속에 들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 했지 그랬던 내가 이제 너를 잊어가 사랑했다는 말 난 싫은데 아름다운 것을 버려야 하네 넌 말이 없었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슬픔이 나를 데려가 나는 너를 보고 서 있어 그 어떤 말도 내 귓가에 이젠 머물지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만이고 서로가 전부였던 그때로 돌아가 넌 믿지 않겠지만 사랑했다는 말 난 싫은데 아름다운 것을 버려야 하네 난 나를 지켰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동안 내 대신 어디에 놔버려둔지 사랑했었나요 사랑했나요 잊어버릴까 얼마 만에 너 말이 없는 나에게서 너 무엇을 더 바라는가 슬픔이 나를 데려가 싫어하는 것이 비슷해서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친해지고 나서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세상의 대부분의 것에 불만이 많아요. 싫어하는 것도 엄청 많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그런 류의 소리를 들으니 친구를 만나는 게 조금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043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듣기 좋은 소리도 매일 들으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요. 어디서 본 건데요.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보다 싫어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쉽고 빠르게 친해진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지내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같이 기분이 다운되고 지치게 되죠. 그 친구가 그나마 좋아하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시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친구를 더 알아가는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가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자 가자 모두 버려도 나를 데리고 가자 후회 없이 다시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자 세상이 어두워질 때 기억조차 없을 때 두려움에 떨릴 때 눈물이 날 부를 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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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자 세상이 어두워질 때 기억조차 없을 때 두려움에 떨릴 때 눈물이 날 부를 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심장 소리 하나